오늘의 쏙쏙 경제입니다. 증시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 수익 등 고정적 현금 흐름 발생에 초점을 두고 투자하는 인컴 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재테크 쏙쏙에서 정철진 평론가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새로운 누진제는 이번 달 1일부터 소급 적용돼 주택용 전기요금이 평균 11.6%,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이나 겨울에는 14.9% 정도 내려갑니다. 가구당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을지 사례별로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특화 뉴스 쏙쏙 경제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 사자에 힘입어 2035선까지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국민연금이 투자 지침을 변경해 중소형주 투자 환경이 개선될 거란 기대감 속에 코스닥은 4거래일째 1%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원 20전 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데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위험자산으로 투자가 몰리며 달러가 약세였습니다. 그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며 낙폭이 과대했다는 인식이 부각되면서 제약주가 강세였습니다. 종근당이 9% 이상 폭등하며 10만 원 선을 뚫었고 유한양행이 6% 가까이, 한미약품도 3% 정도 상승했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보합으로 마감한 하루를 제외하면 7거래일째 상승 중인데요. 인도와 러시아 등 신흥국에서 수요가 회복될 거란 시장 분석까지 나와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3인방이 동반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돈을 굴리는 길을 한눈에 알려드릴 재테크 쏙쏙. 오늘 첫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언론의 재테크 코너를 유심히 보면요. 유독 인컴 펀드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인컴 펀드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 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아닌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인컴 펀드는 고배당주나 고수익 채권 그리고 이 부동산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총칭하는데요. 이때 포인트는 바로 인컴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해당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노리는 건데요. 이 인컴 펀드는 배당 수입이나 채권 이자 그리고 부동산 임대 수익 등과 같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현금 흐름을 얻으려고 설계된 이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 위험에 수익도 중간인 중위험, 중수익의 대표 상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말에 이 인컴 펀드가 유독 많이 언급되는 것은 12월 결산법인이 많아서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고 또 이 배당주 투자 펀드는 인컴 펀드의 대표적인 유형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용어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 배당 수익률까지 챙기는 배당주 펀드와 비교해 봤을 때 인컴 펀드가 좀 더 넓은 범위라고 하던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컴 펀드를 유형별로 나눠보면요, 배당 성향이 높은 국내외 기업들 주식을 활용한 고배당 주식형 펀드가 있겠고요. 또 높은 채권 이자 수익을 추구하는 고금리 채권형 펀드도 인컴 펀드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에 부동산 임대 수익 그리고 부동산 채권에 함께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정기적인 수입, 정기적 인컴이 나오는 자산에 골고루 투자하는 멀티 인컴형 펀드도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이 구조는 고배당주, 또 채권, 부동산 임대 수익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혼합한 멀티 인컴형 펀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개념을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시중에 팔리고 있는 인컴 펀드들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현재 인컴 펀드 유형으로 분류된 전체 상품들의 평균 수익률 11월 한 달간은 마이너스 0.7%로 약세인데요. 하지만 이 기간을 넓혀볼수록 꽤 안정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가령 2년 수익률을 보면은 4.3%, 그리고 3년 기간 수익률은 12.5%인데 그러니까 3년을 투자했다고 보면은 연간 한 4% 정도 수익을 상대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컴 펀드는 이 개별 유형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이 배당주만으로도 구성할 수가 있고 또 고배당주와 이 채권을 함께 섞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도 국내 기업, 국내 채권뿐 아니라 해외 주식 채권을 다시 또 섞을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부동산 펀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인컴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 평균 수익률을 보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이 개별적 상품 유형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가령 이 미국 증시의 배당주 또 채권을 함께 섞어놓은 외국계 운용사 미국 인컴 재간접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연초이후 수익률이 무려 9%에 달합니다. 하고 국내 M사의 부동산 펀드도 한 3년 수익률이 20%에 육박하는 또 그런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연간 4% 수익률이 나오고 뭐 잘만 고르면 1년에 9%.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3년 장기 투자에 20%가 넘는다면 그 투자 기간을 길게 봤을 때 매력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또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인컴 펀드라는 거는요. 저금리가 지속될 때 그리고 이 경제가 안 좋은 장기 저성장 국면이 계속될 때 돋보이는 상품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경우에 따라서도 분명히 원금 손실이 가능한 중요한 상품이라는 것을 알아둬야 되고요. 특히 이 무엇보다도 시장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이제 가령 강한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이 성장 국면으로 돌입하게 되면은 매력이 뚝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는 인컴 펀드보다는 아주 정통적인 이 정통 공격형 이 주식형 펀드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금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바로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OMC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할 텐데 네. 이번에 거의 금리 인상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12월 FOMC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0.75%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정말 중요한 건 이 결정 후에 발표가 되는 내년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입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지켜볼 점은 딱 이건데요. 과연 점진적 인상이냐, 아니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냐,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한 내년에 미국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만 금리를 올리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인데요. 이 목요일 새벽 바로 제 옆에 서 있는 이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이 어떤 발표를 할지가 주목이 됩니다. 만약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암시해 주면은 이 달러는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증시, 금융시장도 잘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본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히면 이 달러는 초강세가 될 테고 이렇게 되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시장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철진 그 평론가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좀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네, 저는 조심스럽게 이 전자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미국 경제가 좋다고 해도 과연 내년에 3번 정도 그 이상 금리를 올릴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예. 이 또한 현재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은 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이 불협화음으로 임기 연장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본인의 소신대로 밀어붙일 것 같은데 최근 옐런은 그동안에 이 고압 경제를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와도 바로 금리를 올리지 않고 그런 호황 국면을 상당 기간 유지시키겠다 이런 쪽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목요일 새벽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밝힐 것이다. 여기에 베팅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결과는 목요일 날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오늘은 인컴 펀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다음 주에는 정철진 평론가 어떤 재테크 정보 알려주실 건가요? 네, 이제 본격적인 배당주 투자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 다음 주에는 배당주 투자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이 확정돼 이달 전기요금부터 할인이 시작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국회에 보고했던 개편안 3가지 가운데 마지막 절충안을 오늘 전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뒤 산업부에서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새로운 누진제는 이달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주택용 전기요금이 가구마다 평균 11.6%,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이나 겨울에는 14.9% 정도 내려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소 전력 사용량을 보장하기 위해 한 달에 200kW 이하로 쓰는 가구는 4,000원 할인해 줍니다.
다만 전력 사용량이 1000kW가 넘는 이른바 슈퍼 유저에는 기존 최고 요금이었던 1kW당 709.5원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전륜 8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해 주행 성능과 연비를 높인 2017년형 미니버스 솔라티를 출시했습니다. 신형 솔라티는 운전석 시트와 실내 조명을 개선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는 게 특징입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실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거리 운행으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초과하면 경고등을 전멸하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현대 로템이 서울 9호선 3단계 구간에 투입될 전동차를 440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 9호선 전동차 추가 물량은 모두 32량으로 오는 2018년 12월까지 납품될 예정입니다. 현대로템은 9호선 전동차 1, 2단계 사업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 수주한 물량도 고품질의 안전하고 쾌적한 전동차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화장품 매출이 4년 만에 1조 원대를 회복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색조 화장품의 인기와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중국인 관광객 특수 등을 매출 1조 원대 회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롯데백화점은 1조 원 판매를 기념해 오는 15일에서 18일 30여 개 브랜드를 10% 할인하고 다양한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합니다. 우유의 효능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우유 가치의 재발견을 위한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오늘 서울 양재동 더 K호텔에서 농가와 유업체, 학계와 소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이번 포럼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우유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이를 통해 우유 소비가 촉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마트가 제주 소주를 인수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6월 제주 소주와 가계약을 체결한 뒤 6개월 동안 협의와 실사를 진행했고 이번에 최종 인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소주는 지난 2011년 자본금 25억 원으로 설립됐고 20.1도의 곱들락과 18도의 산도롱 소주 등을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6시에는 뉴스톡이 방송됩니다. 속속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